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을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이고은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토요일 오늘도 박사님과 함께 우리 마음 따라가 볼 텐데 오늘은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건가요? 사랑과 가난과 기침은 숨길 수가 없다고 하죠. 아, 사랑, 가난, 기침. 네, 사랑에 빠진 사람은 평소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해봐도 네. 학생들 중에서 티가 납니다. 학기 초에는 귀엽다. 딱 붙어 앉아 있던 커플 학생으로 보이던 학생들이 네. 이제 학기 말 되면 뚝딱 떨어져 앉거나 한 놈이 없거나 네, 이런 경우들도 있죠. 다 보고 있는데 본인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티가 납니다. 네네. 이 상대방 앞에서 얼굴이 빨개지거나 심장이 빨리 뛰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리에 힘이 풀린다는 표현도 하잖아요. 네. 심지어 그 상대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멋지다는 착각까지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콩깍지가 씌었구나라고 그렇죠.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사랑에 빠진 우리 마음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오, 사랑에 빠진 마음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좋아요. 사랑에 빠진 그럼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그럼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먼저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네, 이 마음이 하는 것이 사랑인데 마음을 관장하는 기관이 두뇌죠. 그러니까. 그래서 뇌에서는 일이 네. 벌어지는데요. 네. 사랑할 때 우리 뇌에는 굉장히 많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별로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영역들이 움직인다는 건데요. 네. 우선은 쾌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 마구 솟구치고 이성을 마비시켜서 콩깍지를 씌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페닐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도 분비되고요. 네. 이유 없이 희죽희죽 웃고 있는 이 엔돌핀도 분비되고 그리고 신체적인 흥분과 떨림을 만들어내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한 4가지에서 5가지의 호르몬이 대표적인 호르몬이고 이것 밖에도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다른 건 좀 어렵고 도파민, 엔돌핀은 알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많은 호르몬이 나온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때에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게 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세로토닌의 분비는 살짝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붕 떠 있죠,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좀 강박적으로 온종일 사랑하는 상대를 생각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사실 좀 예민하죠. 예민하고 사소한 말에도 섭섭해하고 질투하고 그렇습니다. 이 호르몬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것도 한편으로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스트레스 크죠. 그래서 잠도 잘 못 자잖아요. 오, 맞네. 네, 또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을 보고 또 봐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계속 보고 싶잖아요. 보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증상이 오는데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네, 이게 낭만적인 것 같지만 병적인 중독 증세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비정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네. 실제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뇌를 촬영한 결과를 한번 보게 되면 마약에 중독된 이 사람의 뇌와 동일한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영역을 복측 피계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뇌의 복측 피계 영역은 어떤 보상을 얻는 데 집중하게 하는 영역이에요. 이걸 얻기 위해서 굉장한 집중과 약간의 이 중독에 빠진다 이런 뜻인데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상대방의 이 마음을 얻으려고 굉장한 열정을 불태우고 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상대를 위해서 희생을 하려고 하는 것도 말씀드린 복측 피계 영역의 활성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이러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네. 좋겠다. 그러게요. 정상은 아니지만 부럽네요. 네. 예, 저는 아주 지금 안정적인 상태라 세로토닌이 많아지셨죠?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의 분이 계시다면 아주 부럽습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한 얘기 나눠볼게요. 잠시 노래 듣고요. 언제나 남자 조심해 난 너무 어리숙해서 굳이 맘을 열어주잖아 꽃 피는 것도 세상이 좀 어둡더라도 어린 소녀처럼 환하게 웃어주니까 Oh gosh 근데 이상해 마음이 자꾸 흔들려 난 말 잘 듣는 척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못 되는데 네, 오늘은 사랑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고 싶은 대상을 만나는 것이 사랑을 하게 되는 출발인데 네. 상대에게 호감을 얻는 노하우 요거 들어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저 사람과 뭐 사귀고 싶다거나 썸을 타고 싶다 이럴 때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 자주 눈에 띄기가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해요. 네. 심리학에서는 이를 단순 노출 효과라고 합니다. 네. 그 우연을 가장한 자꾸 마주치라는 네네네. 건데요. 성인 12명의 사진을 실험 참가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번도 보여주지 않거나 한 번, 두 번, 5번, 10번, 25번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사진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사진 속 사람에 대한 호감도를 이후에 조사를 했는데요. 빈도수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많이 봤을수록 호감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어요. 또 사람들은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익숙해질수록 상대와 그 외모, 말투, 표정, 행동까지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건 상대의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직접 하는 것처럼 느끼거나 저절로 따라하게 되는 우리 두뇌의 신경세포인 거울 뉴런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공감해주고 그다음에 눈에 잘 띄게 만들고 이런 어떤 방법들이 상대에게 호감을 얻는 하나의 노하우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가끔 보게 되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인상을 가진 부부나 오래된 연인들이 있잖아요. 인상이 비슷해지죠. 예, 맞아요. 굉장히 많이 닮아가요. 네. 심지어 배우자나 자식 같은 경우도 깊은 교감을 하는 상대와는 호흡이나 체온, 심박수 등의 신체 리듬까지 굉장히 많이 비슷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체온이나 심박수도요? 네, 굉장히 많이 비슷하대요. 네. 이 단순 노출 효과에서 중요한 점은요. 상대방에게 자주 노출된다고 해서 무조건 호감을 얻는 건 아니고요. 네. 어느 정도의 상대방도 그 상대에 대한 나에 대한 호감이 있어야 그 효과가 폭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네.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피하고 싶은 대상인데 자꾸 눈에 띄면 싫지. 이 좀 무섭잖아요. 네. 예,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부터 좀 조심하셔야 된다. 어느 정도의 호감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우연을 가장한 네. 필연처럼 자꾸만 또 만났네요. 어머 여기 좋아하세요? 저도 이 카페 오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아까 우리가 그 전에 노래 듣기 전에 사랑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오래 함께 산 부부들은 좀 무덤덤하잖아요. 네. 오래된 부부의 사랑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좀 다르죠? 네. 사랑에 빠진 그것과는. 그죠. 사랑에 이제 빠진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 마치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오래된 부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네, 뭐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시는데. 의리지.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러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가 맞는지 의구심이 네.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일단 두 분이 나란히 걷지를 않습니다. 네, 앞뒤로. 대화도 별로 없고 네.
아빠는 너무 빨리 걸어가 버리시고 엄마는 천천히 뒤따라가고 네. 오히려 어느 낯선 장소에서 너무 다정한 부부를 보면 좀 이상한 눈으로 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맞아요. 예. 아니면 부부 아닌 거 아니야? 저들은 예. 부부가 아니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 어떤 분들이 저 두 분이 부부잖아 이러면 그래서 저렇게 무덤덤하구나 이렇게 맞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시작할 때 사이좋았던 모습과는 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오래된 연인일수록 상대에게 안정감과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이 옥시토신이 갓 사랑에 빠졌을 때보다 뇌에서 훨씬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하는데요. 처음에 사랑에 빠졌을 때보다 훨씬 옥시토신이 많아지죠. 많이 많아진다. 네, 불안이나 스트레스 호르몬보다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는 호르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되면 사랑하는 상대에 대한 설렘보다는 존재 자체의 편안함과 애착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네. 모습과 행동은 달라졌지만 오래된 부부는 그들 나름대로의 사랑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이 옥시토신 호르몬은 모성애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엄마의 옥시토신은 아이를 상대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물론 남편도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마는 그 엄마에게 분비되는 옥시토신이 남편을 상대로 분비되는 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대요. 아이한테 많이 분비되는 거죠. 확실히 그렇긴 하죠. 네. 네.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네네. 부부 중에는 아이에게 사랑을 더 많이 쏟는다는 것 때문에 아내에게 서운하다라고 표현하는 남편분들 맞아요. 계신데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섭섭해하기도 하죠. 섭섭할 수 있구나 이게. 네. 근데 내 새끼를 예뻐하는 건데 네 새끼잖아 이러면서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본인도 알면서 네. 사랑이 조금 약해진 거에 대해서는 서운해하는 거죠. 그러네요. 사랑은 본능적인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애한테만 너무 신경을 쓰고 내가 출근하는 데는 너무 신경을 안 쓴다 이런 다 건가요? 알면서도 서운한 건 서운한 거고 그렇구나. 당연한 건 당연한 거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이 이야기를 남편분의 입장에서도 저는 들어봤고 아내분의 입장에서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아내는 이제 아이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남편이 자꾸만 서운해해서 미안한 마음이 커진다라고 하고 미안하기도 하지만 왜 저래 애처럼 이런 생각하죠. 속이 왜 저렇게 좁아 이렇게 맞아요. 되고 남편은 아주 솔직하게는 서운해서 나 둘째는 싫다 이렇게 아예 표현을 하는 남편분들도 봤어요. 그래서 그냥 결론은 둘이 사이가 참 좋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기는 했는데 본래 사랑은 약자에게 쏠리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기가 있으면 그에게 이제 쏟아지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라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상담을 해주셨구나. 네. 자, 여기서 퀴즈 드릴게요. 선생님 준비하셨죠? 네, 퀴즈 나가겠습니다. 다음의 외국어들 중에 사랑해라는 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프랑스어 주댐무, 중국어 워 아이니, 일본어 스미마생. 네, 우리가 외국어는 몰라도 사랑해라는 말은 몇 개 국어를 한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네, 아주 쉽지만 재밌는 좀 신경 써서 보기를 주셨네요. 자, 다시 한번 주세요. 네, 1번 불어 주댐무, 2번 중국어 워 아이니, 3번 일본어 스미마생. 여기서 사랑해라는 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닌 거.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 주세요.
박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사랑에 대한 우리 얘기, 가벼운 얘기들 나누고 있습니다. 퀴즈 드렸죠. 외국어 중에 사랑해라는 말이 아닌 거. 1번 조땜무, 2번 와이니, 3번 스미마생. 정답은요? 네, 3번 스미마생입니다. 스미마생입니다. 여러분, 스미마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을 이어갈 수도 있기는 하겠죠. 멋진 네. 말이에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랑해는 아니었다는 거. 네, 일본어로 사랑해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사랑하는 대상을 떠올리면 연인관계, 부부관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또 반려동물 너무 사랑하잖아요. 네. 이 동물에 대한 사랑도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랑하는 대상은 뭐 연인뿐만 아니라 다양하죠. 그쵸. 가족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뭐 연예인을 사랑하기도 하고 선생님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네. 그중에서는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함께 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은 사람 간의 사랑을 뛰어넘을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네. 대표적인 반려동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강아지가 제일 대표적이죠. 네네. 이 개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생명체인데요. 반려견의 사랑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과 유사하다고 해석하기도 한답니다. 실제로 반려견이 눈을 맞추고 이 만져질 때 촉감을 느낄 때 네. 우리 두뇌의 옥시토신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간혹 자신의 반려견을 뭐 우리 아기 내 새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 두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그 표현이 틀린 표현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가족 못지않은 존재인 것이 맞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의 그 상실감은 사실은 가족을 잃었을 때의 상실감과 크게 다르지 네.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펫로스 증후군이라는 우울증을 앓기도 하죠. 어떤 대상을 사랑하든 제가 볼 때는 그 대상을 존중하고 아낄 수 있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고 아껴주겠다는 마음으로 누구든 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왜 이제 반려동물 우리가 사랑할 때 진짜 많은 스킨십을 하잖아요. 네. 사랑에 빠지면 우리도 또 그런 행동을 많이 하지 않나요? 그 많은 행동들 중에 좀 특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손이에요. 우리가 손을 굉장히 많이 쓰는 동물이거든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인간의 손은 굉장히 많이 발달한 신체 기관입니다. 일단 우리는 사족 보행을 하지 않고 이족 보행을 하기 때문에 손이 좀 그렇죠. 자유롭잖아요. 우리의 이 공식적인 인사는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는 것인데요. 오래전에는 주로 남자 둘이서 네. 손에 무기를 들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악수를 하기 시작한 것이 맞아. 인사의 기원이라고 해요. 나 너랑 싸우려는 거 아니다. 무기 네. 없다. 네, 아군이다 이 네. 뜻이죠. 오늘날에는 성별을 가리지 않고 악수가 가장 일반적인 인사법이고요. 악수하는 시간과 강도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데요. 네. 놀랍게도 이 악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뽀뽀나 키스만큼 강력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남녀가 3초 이상 손을 잡고 있으면 네. 일종의 마약 성분인 오피오이드라는 이 호르몬이 분비돼서요. 순간적으로 연애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악수가. 네, 악수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짧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네. 이 오피오이드라는 호르몬은 사실 키스할 때 분비되는 거거든요. 이 호르몬이 사실 손을 오래 잡고 있을 때도 분비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연인들의 첫 번째의 그 하는 행동이 손잡고 길걷죠. 그렇죠. 이제 제일 호감이 있을 때는 손을 잡아도 되냐고 먼저 묻게 맞아요. 되니까. 그것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좀 조심스러운 행동이구나 싶어서 함부로 또 손을 잡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두뇌의 관점에서 보면 가벼운 입맞춤과 동일하기 때문에 악수도 공식적으로 짧게 가볍게 어떤 다른 감정이나 의미 없이 공식적인 악수는 그래야 되고. 그렇죠. 그런 어떤 예의를 갖출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자, 스킨십의 단계가 손을 잡는 것부터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었군요. 이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또 고백이 중요한데 고백하기 좋은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오늘 이상 선생님한테 연애 상담 비슷하게 물어보고
제일 재밌는 수다거리이긴 해요, 이게. 네. 고백도 조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는 맥락의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도와주면 좋은 결말을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고백하기 좋은 조건이라는 게 있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분위기가. 그렇죠. 네, 바로 고백에 분위기죠. 있어서. 예. 우리 뇌는 저녁이 되면 약간 불안정해집니다. 나는 해지는 딱 그때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을 볼 때는 이름을- 낮에 보지 마시고 살짝 오후 늦게 아, 퇴근하고 네, 퇴근하고 퇴근하고 약간 회색 소개팅 네. 예, 어두워지기 해야 되고. 전 딱일 네, 때. 해질녘 어. 그렇죠. 해질녘이 약간 설레잖아요. 이게 해질녘이 되면 우리 뇌가 약간 조절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좋아하는구나 내가. 그때 뭐 마시는 술 되게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런데요. 네. 이 불안정한 저녁이 고백하기 좋은 시간일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깜깜한 밤에는 불안한 마음이 커서 고백에 실패할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어두워지는 그때가 굉장히 오히려 좋다고 그때가. 하니까요. 예, 적당한 시간을 잘 고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질녘이 고백에 좋다. 네. 고백하기 좋은 조건은 그거. 그리고요. 또 비가 오는 날도 좋대요. 아, 예, 습도가 지금 같은 습도 말고요. 네. 좀 비가 촉촉하게 오는 그 정도의 습도가 있으면 애정을 갈망하는 감정 수치가 좀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습도가 높고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은 이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불안 심리가 안전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비가 오는 것은 하나의 사인이었거든요. 너무 많이 오면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네. 사인을 받기 때문에 위험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안전한 사람하고 함께 있어서 안정감을 나누고 싶어지죠. 예, 그래서 그 마음을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네. 우리 뇌는요, 불안해서 떨리는 것과 설레서 떨리는 것에 대한 섬세한 구분이 잘 없거든요. 아, 진짜요? 예, 증세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아. 예, 그래서 사실 무서운 롤러코스터를 탈 때 고백을 한다면 상대가 좋아서 심장 박동수가 높아졌다고 생각해서 고백을 받아줄 확률이 되게 높아요. 나 왜 이렇게 뛰지? 얘 좋은가 보다 이렇게 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 몸과 마음이 별로 다르지 않으니까 네. 이걸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백은 어쩔 수 없이 터져 나오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 예, 참을 수 없을 때. 이 고백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맞아. 사실은 달라질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어쩌면 고백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고백했을 때 이 사람이 거절을 하면 이 거절을 반듯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까지 가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야, 정말 많은 생각을 해오신 것 같아가지고 한 전문가죠. 시간으로 그러게요.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시간으로는 부족하구나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사랑은 소리 없이 찾아와 내 가슴을 떨리게 만들죠. 아무런 이유 없이 전화를 그냥 만져보는 나를 보내요. 두근거리는 맘을 달래고 그대에게 전화를 했지만 들을 수 없었던 그 목소리 오늘따라 너무 그리워져요. 나 오늘 너에게 고백할 거야. 사랑한다고 세상 코너 속의 코너. 자, 오늘은 어떤 영화요? 야, 사랑에 관한 영화는 너무 많은데 네. 여기서 뭘 골라오셨을까 궁금해요. 저는 이 기세를 보라 네. 제가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 한 편을 꼽아왔는데요. 네.
1998년이니까 옛날 영화잖아요. 98년. 와. 네. 그런데 저는 이 영화 너무 좋아요. 아, 조 그래요? 블랙의 사랑이라는 브래드 피트가 너무 멋진 미모로 나타나는 영화입니다. 그 당시 브래드 피트는 너무너무 멋졌죠. 예쁘더라고요. 아, 이거 예쁘다고 해야 되는구나 싶은 예. 외모로 네. 나오고 98년도인데 하나도 촌스럽지가 않아요. 예, 그들이 입은 옷이라든지 네. 하는 말 제스처 너무 다 좋아서 제가 아끼는 영화지만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웃긴다. 너무 아껴서 내 것처럼. 내 것처럼 했는데 오늘 정말 큰 마음 먹고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냥 극 중에 이름들은 뭐 기억을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조 블랙의 사랑이라는 건 조 블랙은 이름이에요. 네. 이 이름인데 이 브래드 피트의 이름이거든요. 네. 근데 대기업 회장인 윌리엄 페리시라는 분이 65세 생일을 앞두고 사망하기 직전에 신비로운 목소리를 만나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이 신비로운 목소리가 지금 해석을 해보니까 저승사자의 목소리예요. 그런데 이 저승사자가 인간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죽음을 앞둔 윌리엄과 잠깐의 협상을 해요. 그렇게 인간 세상을 배울 테니까 당신의 생을 조금 늘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늘려진 생 동안에 이제 가족들과 인사도 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네. 그런데 그때 이 저승사자가 몸을 빌리는 배우가 브래드 피트의 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브래드 피트의 몸을 빌린 저승사자가 사랑에 빠지는데요. 이 주인공이었던 65세의 생일을 앞둔 윌리엄 인 회장님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얽히게 되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너무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은 네.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이 담담한 어떤 마음. 나는 좀 있으면 죽는 몸이구나라고 하면서 네. 65세의 생일을 아주 크게 파티를 하는데요. 네. 그때 한마디 하는 것이 65세의 인생 굉장히 짧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또 저승사자인 이 영혼에 해당하는 브래드 피트의 몸을 빌렸던 조 블랙은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 딸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히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 상대방을 위해 주는 것이 사랑이구나를 배우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더 얘기하면 스포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만큼에서 끊겠습니다. 조 블랙의 사랑을 제가 안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워낙 유명했던 영화였는데도 불구하고. 네, 근데 포스터를 보시면 이 영화구나 하실 거예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브래드 피트 영화가 개봉돼가지고 네, 맞아요. 다들 너무 멋지다고. 예, 노년까지는 아니죠. 지금 60몇 세이신 것 같던데 노년이라고 말하기 안타까워가지고 다들 너무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에 다들 그 남성 여러분들도 저렇게 나이 들다니라고 존경을 네. 표하더라고요. 네. 조 블랙의 사랑 또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오늘 사랑 얘기 재밌었습니다. 이 전문가신 줄 몰랐는데 또 한 번 이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 나눌 날이 또 오겠죠. 네. 자,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다음 주 기대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브레이브걸스 운전만의 끝곡으로 남겨둡니다. 구성함 민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어요. 저는 내일 또 와요.